2026 WBC C조에 속한 대한민국 3월 5일 12시에 드디어 개막이 되었습니다. 먼저 치러진 경기는 대만 대 호주였습니다. 대만은 파워랭킹 11위, 호주는 파워랭킹 14위입니다. 양 팀이 에이스 투수들을 출격시켰고 두 투수 모두 호투를 펼치면서 5회 초까지 무실점이었다가 5회 말에 호주의 7번 타자가 2점 홈런을 쳐버리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고 7회 말에도 또 한 번 홈런이 나오면서 14위 호주가 11위 대만을 이겨버렸습니다. 대이변까진 아닌 건 맞지만 2024 프리미어 12에서 우승까지 했던 대만이 무득점 패배라니 예상과는 다르게 흐릅니다. 매우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홈런 2방으로 경기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17년 만에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한국은 호주에게도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WBC가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 가고 싶습니다. 류현진이 17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8강 진출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류현진은 2009 WBC 대표팀의 막내급이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불펜으로서 완벽 소화를 하면서 팀의 준우승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난 2026 WBC에 류현진이 38살이 되었는데도 두 번째 WBC 대회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죠.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류현진이 이 중요한 대회를 그동안 출전할 수 없었을까? 자, 보세요. 2013년에는 LA 다저스 입단을 했을 때로 겹쳐버렸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어깨 수술 후에 복귀하던 시기였습니다. 2023년에는 토미존 수술을 하면서 시즌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대회 때마다 류현진은 어쩔 수 없이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류현진이 없는 그 사이 대한민국 WBC 성적은 놀랍게도 3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한 명의 선수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싶지만 최근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강등 직전인 상황인 걸 보면 왜 그런지 류현진이 합류한 대표팀은 이번에야말로 다시 미국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가 김하성, 문동주, 원태인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투수인 오브라이언까지 캠프 도중에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구는 투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호주, 이스라엘 같은 팀들에게까지 패배를 했겠습니까? 한국전에 출전한 투수들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거죠. 문동주와 원태인이 최고의 컨디션이었다면 1라운드 4팀을 상대하면서 투수 운용하는데 큰 보탬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투수진이 역대 최저 전력인 것과 17년 만에 류현진이 대표팀에 합류한 것, 어떤 게 더 의미가 크게 될까요? 류현진이 국가대표로 이뤄낸 성적들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 WBC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복귀해서 팀을 우승을 다투는 2위까지 끌어올렸고 그가 이뤄낸 메이저리그 기록들까지 감안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1987년생 류현진은 이제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었지만 2025 시즌 구속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평균 145km, 최고 148km를 찍으면서 류현진이 토론토 시절에 부상을 안고 구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컨트롤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통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벌랜더, 슈어저 같은 투수들도 류현진 나이 때 에이스로 군림을 했었죠. 류현진이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신과의 평가전에서 2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고 구속은 145km까지 나오면서 이 정도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요리했던 시절과 비슷한 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류현진은 아직 1라운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성민 해설위원은 류현진이 일본전에 선발로 나오길 바라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짜 긴장감이 쫙 끌어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2023 WBC 우승했을 때보다 전력이 살짝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우선 오타니가 타자로만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타선은 오타니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타선과 막상막하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도 대한민국의 타선은 인정하고 있을 정도였고 이정우,
김도영, 안현민, 김혜성, 존스, 위스커만 봐도 중장거리 타자들이 발까지 빠르기 때문에 상대 투수들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수가 관건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한참 밀리는 건 바로 이 투수 전력입니다. 일본 투수진은 불펜 마무리까지 랭킹 1위만큼 안정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투수진인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전체적 투수 전력이 그런 것이고 진짜 미친 투수 2명만 나온다면 일본도 투수 노름에 당할 수 있는 거니까 류현진은 1라운드의 목표가 65구를 던지면서 점수를 주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65구로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5이닝까지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여러분은 류현진이 어느 경기에 선발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은 류현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류현진 팬이었던 만큼 류현진이 이 기대감 없는 WBC에 대흥행을 일으켜 주길 바랄 뿐입니다. 대만전이 총력전이라 가장 중요한 경기에 나오면 좋을 텐데 류현진이 대만에 약했던 적이 있거든요. 일본 감독은 한국의 타선을 경계를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전에 기쿠시를 내보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쿠시는 좌투수인데 대한민국은 존스와 위스컴이 좌투수에 특화된 타자인 만큼 두 타석 중에 한 번만 쳐내도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도영은 평가전 3경기 연속 홈런을 쳐버렸고 안현민은 도쿄돔에서 이미 2홈런을 기록했고 이번 평가전에서도 홈런을 쳤습니다. 존스는 평가전에서 날렵한 수비 동작도 나오고 안타와 함께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비행기 세레머니를 보여줬고 위스컴은 맥을 못 추다가 모릭스가 좌투수를 내보내자마자 대형 홈런을 쳐버리면서 비록 마이너리그였지만 그 리그에서 홈런 타자로서의 위형을 뽐낸 것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역시 수줍은 비행기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이 혼혈 선수들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역대 WBC 대회 중에 가장 많은 혼혈 선수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더닝과 존스는 류정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뽑아왔는데 더닝은 어머니가 잘하신 한국 문화를 대표하고 외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대표팀 관계자가 유니폼을 들고 찾아왔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닝은 유니폼을 입은 채 곧바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했다. 어머니는 유니폼을 입은 내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말을 잊지 못하셨다고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나라를 대표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닝은 팔에 한국말로 같은 피라는 타투까지 새겼습니다. 실제 더닝은 텍사스 소속이었을 때 선발자를 꿰차기도 했고 한 시즌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하고 월드시리즈 불펜 등판까지 경험했습니다. 2024년에 어깨 수술과 함께 본래 구위가 100%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현재 마이너 계약을 했는데 이번 오릭스와의 평가전에서 기대 이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3이닝 무실점으로 쾌투를 펼쳤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경기에 등판을 해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레미 존스는 디 애슬레틱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존스는 지난해 내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WBC 한국 대표팀에서 뛰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었다.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었다. 네. 어머니의 고국을 위해 WBC 참가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는 미국인 아버지 앙드레와 한국인 어머니 미셸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메이저리거입니다. 전직 NFL 수비수였던 아버지가 2011년 뇌동맥류로 세상을 떠났을 때 존스는 고작 13살이었고 어머니는 9살부터 23살까지 6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워내셨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학교와 훈련에 데려다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면서 어머니의 헌신 아래 존스 역시 메이저리거로 성장했습니다. 존스는 2025년 6월 메이저리그 콜업이 되면서 디트로이트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72경기에서 2할 8푼 7리 7홈런 2-3타점 OPS가 무려 0.937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활약이 존스의 평균이라면 연 3천만 달러 연봉도 가능할 정도로 최고 수준 선수인 겁니다. 존스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겪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린 나이에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를 보아왔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보살핌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 하셨다. 어머니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이 폭받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어머니를 향한 남다른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존스는
한국말은 못하고 한국도 와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준 한국 음식들을 먹고 자라왔고 한국 마트를 좋아하면서 지금도 한국 음식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존슨은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본인의 야구 인생에서 이번 대회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까지 말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셰 위트콤은 백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이국적인 느낌이지만 오히려 여동생은 훨씬 동양적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트콤은 처음부터 뽑힌 선수는 아니었고 김하성, 송성문이 합류하지 못하면서 대체 자원으로 위트콤을 선택했습니다. 위트콤은 마이너리그에서 주로 활약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콜업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좌투수의 강점이 있다는 만큼 플래툰이나 대타 기용으로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에드먼 한 명이었고 에드먼의 활약이 극히 미비해서 실망감이 컸지만 이번엔 미국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필요한 선수들인 건 맞기 때문에 타자들이야 단기전에 전경기 출전해도 되고 러닝도 단 한 경기 호투만 해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고 토요일에 일본전, 일요일에 대만전, 월요일에 호주전을 치르면서 미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예상과 다르게 호주가 대만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잡아버린 상황, 호주마저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도 현재 전력과 다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응원해 보시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